자, 중학교 1학년 모의 테스트 2회 해설 시작합니다. 1번부터 할게요. 108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108을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짝꿍이 없는 애들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치? 제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108은 뭐가 소인수 분해돼서 나오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됐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이런 걸 구하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었어. 첫 번째 타입은 어떤 경우였고? 나누는 경우였고, 지금 우리가 분수 형태로 보는 게 나누는 형식이지. 그리고 또 어떤 형식은 곱하는 형식도 있었어. 맞지? 근데 지금 나누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짝꿍이 없는 애를 약분시켜서 없애주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짝꿍이 없는 애는 누구야? 3? 하나가 없지, 그치? 그러면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n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3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약분이 돼서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의 제곱, 즉 6의 제곱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므로 n은 뭐다? 3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긴 분수입니다. 분수. 그러면 자연수가 되게끔 하려면 뭐를 없애줘야 돼? 분모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쵸? 맞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a분의 b라고 얘기를 합시다. 내가 어떤 수를 곱해줄지 a분의 b라고 얘기를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일단은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지금, 자, 분모를 없애는 역할은 새로운 분수의 분모가 하는 역할이니 분자가 하는 역할이니? 민주야? 아니 쌤이 대답하지 말라고. 아니 대답은 해도 돼요. 대답은 해도 되는데 이제 멍멍이 소리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분모의 역할이에요? 분자의 역할이에요? 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4, 10, 35의 최소 공배수일까? 최대 공약수일까?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 27, 36을 어찌됐든 유지시켜주는 한에서 약분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45, 27, 36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카테고리를 나눠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뭐를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쵸? 그럼 먼저 1번 뭐부터? 최소 공배수부터 할게요. 4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 그 다음에 35는 7 곱하기 5입니다. 맞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일단 공통된 거를 먼저 담습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2는 지수가 큰 걸로 담아야 되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5, 7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140이 되겠네. 그래서 140. 자, 그럼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27은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36은 66의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의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것만 구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의 제곱만 들어가겠네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올바른 자리에다 껴넣으면 되기 때문에 B자리에다가 140, 그 다음에 A자리에다 9. 따로 약분은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9분의 140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수직선 위에 절대값이 5인 두 수. 자, 절대값의 개념이 뭐였어? 얘의 정의는 0과 떨어진 거리였어. 그치? 근데 거리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게 그 특징이었지. 그럼 절대값이 5인 두 수는 뭐랑 뭐를 나게 하는 거야? 풀마
5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하나는 수직선 위에 5라고 찍히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라고 찍히기 때문에 거리는 몇이 돼? 10이 되겠네요. 됐죠? 네. 응? 저그 무덤 같은 표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무덤 같은 표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멍멍 소리야. 아니 무덤이라니 플러스 마이너스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뿔마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됐죠? 창피해요, 창피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8한테는 짝꿍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랬어.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만들 때 8한테 짝꿍이 되는 수는 뭐였어? 125였죠. 그쵸? 125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였어? 1000이 되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분모에만 곱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분자에도 125를 곱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온다고 하냐면 4.375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꼭 붙여주세요. 됐죠? 얘보다 작은 정수 중에 자 그러면 4.375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므로 A는 뭐다? 마이너스 5다. 근데 이 A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다? 아 그럼 답은 뭐야? 그냥 오네. 개꿀 문제. 아 맞다 이거 녹화지? 미안해요 서준아. 그치만 개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시다. 뭐뭐보다 큰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A는 자 요게 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A는 마이너스 0.3보다 크다니까 더 할게요. 근데 2분의 5니까 그냥 0.4 좀 바로 해주세요. please. 0.1 맞죠? 그 다음에 얘는 B는 0.5보다 얼마만큼 큰 작은 수 빼기 0.75 그러면 마이너스 0.25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서로 더했을 때 뭐 나오는 거니? 0.1 더하기 what? 아니요.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15 아니니? 그럴 수 있죠. 됐죠? 다소 창피했어요? 뭐 분수로 나타내신 분들은 마이너스 20분의 3이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자, 두 정수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A가 사실상 뿔마 2 중에 하나였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뿔마 9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뭐였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A-B가 될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일단은 앞에는 무조건 뭐를 하고 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 음수를 해야 되겠지. 왜? 뭐를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를 2번 만나게 되면 뭘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려면 결과가 양수여야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A 중에 양수 2였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음수는 마이너스 9였죠.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9 해서 1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넘어가시고요. 어머 정말 아름다운 연산 문제예요. 연산 문제 틀리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주 예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그런 의미로 김민재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약분 가능한 애 좀 알려주세요. 14랑 28. 네 약분 가능합니다. 여기 몇이죠? 2 그 다음에 일본 틀리게 쓰신 거예요? 어? 일본 틀리게 쓰신 거예요? 7이 14 아 14단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구나. 아하 1 쓰기 싫은 줄 알았어요. 2 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 18이라는 걸 두고 꼭 18이라고 하는 민재 참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왼쪽 y 가겠습니다. y도 여기 3단도 있고요.
보니까 5, 9, 그 다음에 4단도 있네요. 1, 2. 그러면 곱하는 건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합시다. x,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일단 플러스가 될 거고 18, 18 약분되고 25랑 5 한 번 더 약분됩니다. 5. 됐죠? 너무 쉽다. 그 다음에 8번 n이 짝수일 때 다음을 계산하세요. n이 짝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써놓도록 해요. 여기가 뭐야? 홀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짝수에 짝수를 곱하면 2 곱하기 2는 다시 짝수잖아. 그치? 짝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짝수. 그 다음에 얘는 짝 2, 5, 10 짝수 4, 5, 20 짝수.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합시다.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됐을 텐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마찬가지 1 됐을 텐데 앞에 또 뭐 있어요?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 됐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없앨 거 없애줍시다. 없애고 그러면 뭐 남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 재석이와 형돈이 선생님의 추억의 무한도전이네요. 자, 재석이와 형돈이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수직선을 따라 이기면 오른쪽. 자, 수직선 문제고 오른쪽으로 간대. 그럼 오른쪽이라는 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비기면 왼쪽. 왼쪽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면 왼쪽으로. 그럼 얘도 마이너스네요. 그쵸? 8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재석이가 5번을 이기고 1번은 비겼습니다. 자, 그럼 좀 표로 좀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재석이랑 누가? 형돈이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 몇 회의 게임을 하고 있고 8회의 게임을 하고 있고 이기고 비기고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재석이가 5번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비겼대? 1번 비겼대. 그럼 몇 번 남은 거야 지금? 2번 남은 거지 지금 게임이. 그치? 그러니까 진 거는 2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기는 건 서로 똑같은 횟수고 뭐는? 이기고 진 건 서로 반대의 횟수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표시를 하죠. 이기면 4분의 3만큼 플러스 4분의 3만큼 플러스 비기면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지면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재석이와 형돈이의 위치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이에 대한 식 먼저 씁시다. 재석이는 일단 몇 번? 4분의 3 플러스만큼 몇 번? 5번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몇 번? 한 번 움직였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몇 번 움직인 거야? 2번 움직인 겁니다. 맞죠? 이게 재석이의 이동 과정이에요. 자, 이제 형돈이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돈이는요. 플러스 4분의 3만큼 몇 번? 2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한 번.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5번. 요렇게 지금 수직선을 이동했습니다. 형돈이랑 지금 재석이 이해되시죠? 계산하면요. 12분의 2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어. 보통 차이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그럼 지금 양수에 해당하는 게 재석이고 음수에 해당하는 게 형돈이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재석 2의 위치에서 빼주세요. 뭐를요? 향돈 2의 위치를 빼주세요. 그래야지 차이가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답은 4분의 17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생님 굳이 통분하고 싶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지윤이는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우변의 개수, x의 개수 3을 다른 걸로 잘못 봤대. 그럼 몰라. 뭘로 잘못 봤는지 몰라. 이런 문제의 뜻이지. 안 알려줘. 그래서 얘를 네모로 둘 거야. 네모로 둘 거야. 그 상태에서 근이 뭘로 나왔다? 2가 나왔다. 선생님 근데 항상 강조했었어. 근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고 봅시다. 대입부터 하고 봅시다 라고 했죠. 그럼 일단 얘를 우리가 대입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8 마이너스 4는 2네모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는 2네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가 2네모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와, 이 문제 진짜 착하다. 원래는 바르게 계산한 값까지 구하라고 하는데 그런 귀찮은 문제를 내지 않았어. 와,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얘 풀게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부등식 선행할 때도 A가 있으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얘를 숫자처럼 볼지 아니면 X가 있는 I로 볼지 먼저 결정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보다시피 마이너스 2a에는 x라는 문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처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 배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6x 마이너스 2a가 4x 64 2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 왼쪽으로 넘어가면 2x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6이니까 마이너스 26에서 2a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다 짝수니까 x는 마이너스 1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해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즉 a가 뭐보다는 커서는 안 될까? 13보다는 커서는 안 돼요. 왜? 13보다 큰 수가 들어가는 순간 쟤는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어버리니까. 맞지? 그래서 A는 뭐부터 가능할 거야? 1부터 가능한데 어디까지만? 12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13이 되면 왜 안 돼? 0이 돼버리니까 그 또한 음의 정수가 아닙니다. 그쵸? 0은 음도 양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1부터 12까지에 대해 못 세겠으면 손가락 쓰세요. 손가락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됐죠? 우리 부등식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에 어떤 수 x 그것의 5배 5x에서 3 빼면 뭐랑 같다? 3x 플러스 5 야후. 이거 못 세우면 이제 똥바보. 잠깐만. 진짜 못 세운 친구 아니. 아직 연습이 부족하면 충분히 못 풀 수 있습니다. 그쵸? 못 풀 수 있어요.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자, x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됩니다. 중간 과정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13번. 여기서부터 우리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신제품 H는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정가의 25%를 할인해서 팔아도 원가의 50%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표로 정리해 놓고 풀지, 그치? 자, 원가 얼마? 1,000원. 그러면 정가는 25%를 덧붙인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그럼 정가를 잠깐만 미안. 정가가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인지 모르네. 그치? 그럼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인지 모른다는 의미로 여기에다 x를 주겠습니다. 됐죠? 근데 할인가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한 정가에서 여기까지가 정가고, 그치?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할인했다고 하니까 25%를 할인했다고 하니까 몇 프로만 받겠다? 75%만 받겠다라는 거지. 그치? 이게 할인가야? 맞지? 그러면 사실상 있잖아. 1000원에 75%는 750이잖니. 그치?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75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요렇게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해 놓을게요. 됐죠? 자, 원가의 50%, 자, 원가의 50%는 얼마야? 1000원의 50%니까 500원이라는 거네. 맞지? 근데 우리가 이익을 계산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였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서 뭐를 뺐을 때? 원가를 뺐을 때 이익이 생기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얼마 할인해서 팔았대? 얼마에? 75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실제로 이 가격에 팔았는데 할인해서 팔았는데 여기에서 뭘 빼면 1000원을 빼면 남는 게 얼마더라? 500원 남더라. 맞죠? 원가의 50%라고 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열심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정말 너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자, 안 귀찮아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더하기 2분의 15x는 1500 야후. 그러면 양변에 뭐 곱하고 2 곱하고 그러면 1500원은 15x 3000원. 그러면 15x가 1500만큼 남고 x는 100 100%? 이게 말이 돼? 자, 그럼 x 자리에다가 100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2000원. 답은 2000원. 야, 너무 비싸게 판다. 어떻게 100% 이익을 보려고 한 거지? 양심이 없네. 이건 뭐 거의 창조경제네. 식당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창조경제네.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싶다. 자, 소금물 문제 나왔습니다. 수아가 아주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예요. 그쵸? 자, 소금물 문제에서는 증발을 시키든 아니면 뭐 물을 더 넣든 뭐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구하는데? 농도에다가 모를 곱하면 소금물 양을 곱하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약분하면 24g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지금 해석하면 뭔 거야? 600g 중에 모는 소금은 몇 g이 들어있고 24g 들어있고 물은 얼마만큼 들어있다는 거야? 전체 600에서 뭘 뺀 거만큼 24g 뺀 거만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이 소금물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5%가 될까라고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모는 변하지 않는데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했으면 좋겠대? 농도가 변했으면 좋겠대. 얼마로? 5%로. 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금에서 물을 증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증발시켰으니까 빼기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24는 약분 30 그 다음에 얘 귀찮네 100분의 5x 됐죠? 그럼 100 곱합시다. 2400은 3000 마이너스 5x 됐죠? 그러면 보낼 거 보내면 5x가 뭐가 되니까 2600원 600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120 답은 2번입니다. 됐죠? 15번 3, 4분면에 있습니다. 3, 4분면 자 그럼 우리가 4분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1,
2, 3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맞죠? 3, 4분면의 특징은 x값이 마이너스, y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b-a가 음수고 그 다음에 뭐가? a, b가 음수예요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근데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두 수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앞의 수가 더 큰 거야? 뒤의 수가 더 큰 거야? 뒤의 수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b와 a 중에 a가 더 큰 수예요 라고 표시를 해 놓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a, b를 서로 곱했을 때 a, b를 서로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더 작은 수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b는 음수, a는 양수 이렇게 판단을 하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됐고요. b는 원래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 3, 4분면. 그 다음에 자, 이 b는 어차피 2배 해도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몇 사분면? 2, 4분면.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습니다. 플러스.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 4, 4분면. 그 다음에 A, B가 뭐였어?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그치? 맞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뭐야? 4, 4분면 맞네. 그치만 아래 것도 좀 풉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음수야. 얘는 양수야. 양수인데 양수를 뭘로 나눴어? 음수로 나눴어. 맞지? 그럼 결과는 뭐야? 음수.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어. 음수. 그 다음에 b는 원래도 음수. 그럼 음수 2번 나왔으니까 양수 됐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2, 4, 4분면. 됐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안 돼! 방금 선생님 비웃어. 와. 모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씨 아들 땡민재 씨가 선생님을 비웃었어요. 자, 점을 지날 때 나오면 뭐 해라? 일단 대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대입하면요 4는 2분의 a. 그럼 양변 2 곱하면요 8은 a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y는 x분의 8이라는 그래프를 하는 거니까 뭐 해보면 돼? 1번부터 5번까지 다 집어넣어서 맞는지 아닌지 찾아보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아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요. x는 1일 때 y가 뭐인지 선생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점이 지금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를 동시에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y값을 적절히 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야. 그럼 여기가 2겠네, 맞아? 그러면 a의 좌표를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반비례 그래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양변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a가 되는 거네요. 맞죠? 됐죠? 이게 끝이야? 끝이네. 오, 해자 문제. 어떤 일 문제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비웃는 게 일상이네, 민재. 와. 현아가 혼자서 일을 하면 4시간 걸립니다. 지우가 혼자서 일을 하면 5시간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능력을 표시해 놓읍시다. 현아는
1시간에 전체 일을 몇 분의 몇 만큼? 4분의 1만큼 수행할 수 있는 애고, 지호는 혼자서 했을 때 5분의 1만큼을 내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애예요. 자, 현아와 지호가 함께라는 건 능력을 합쳤다는 뜻이죠. 그러면 Y는 서로 능력을 합칩니다. 4분의 1과 5분의 1만큼 합쳐요. 근데 몇 시간 일했는지는 모르니까 얘가 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4분의 1과 5분의 1을 서로 합쳐서 계산해주면 뭐가 되는 거니까 2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Y는 20분의 9X라고 하는 3번이 답이겠습니다. 넘기시고, 이걸 아주 좋아하죠, 다들. 그게 아니라 모양이. 지금 혹시 뭐 모양에 불만을? 아니에요. 그래도 얘는 지금 움직이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점 P가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C를 출발해서 점 D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움직인 부분의 길이가 그대로 삼각형의 길이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뺏어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 경우에는 지금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움직인 것만큼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속력이 나와 있을까? 아니요. 속력이 안 나와 있네? 좋아요. 그러면 씁시다. 뭐 X만큼 같다고 해야죠. 뭐. Xcm. 지금 여기 그랬지? CP의 길이가 Xcm일 때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형식 써야 되네요. 자, 뭐는 고정되어 있어요? 높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Y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죠?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서 표현하면 5x가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런데 얘가 지금 사실은 뭘 줬어? 75라는 넓이를 줬어.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넓이를 y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y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75는 5x고요. x는 뭐가 되는 거야? 15. 그러면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15분 만에 이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바닥이 깨져서 물이 새는 240리터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항아리에 넣는 물을 A, 깨진 구멍을 B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직선이에요. 그쵸? 직선이니까 정비례식을 써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정비례식은요, 기본형이 y는 ax예요. 맞죠? 근데 지금 정비례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y는 bx라고 일단 먼저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좀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정확한 점을 표시를 먼저 해놓을게. 여기가 4,120.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써볼까? 여기는 5,200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점들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식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40x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는 y는 30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어? 식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뭐가 더 빨라? 채워지는 물의 시간이 더 빠르지. 물이 더 콸콸콸콸 나오고 있단 말이야. 뭐보다? 깨진 틈 사이에서 새는 물보다 채워지는 물의 속도가 더 빨라. 그치? 그래서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물은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얼마만큼 늘어날까? 얘가 채우는 양과 얘가 뱉어내는 양을 서로 뺀 것만큼 늘어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늘어날 양의 식을 쓰면 y는 10x입니다. 그쵸? 늘어나고 있는 거 40,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30이니까 서로 빼면 10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채우겠다 그랬어? 240리터를 채워야 된다 그랬어. 가득 채우려면.
그러면 10리터씩 분당 늘어나니까 240리터를 채우려면 몇 분 동안? 24. 24분 동안 채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